영국 군주제의 미래는 종종 성대한 국가 행사와 오랜 전통으로 가늠되곤 합니다. 하지만 윌리엄 왕자와 캐서린 왕세자비의 자녀들의 진정한 모습은 조용하고 계획되지 않은 순간에 드러났습니다. 바로 왕실 경례인 비팅 리트리트 행사에서였습니다. 한 왕실 근위병은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육체적 한계까지 몰아붙였습니다. 그 후 샬럿 공주와 조지 왕자가 한 행동은 왕실 관례를 어겼고 한 근위병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맑은 화요일 아침 버킹엄 궁전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왕실 가족들은 비팅 리트리트 준비에 한창이었습니다. 이 역사적인 군사 퍼레이드는 트루핑 더 컬러 행사의 중요한 예행 연습이었습니다. 다가오는 행사를 위해 모든 관계자들이 완벽을 기해야 했습니다. 그날 아침 궁궐 경비대는 주요 브리핑 룸에 집결했다. 근데 몇날 마커스 바클리 중위는 부대원들 앞에 서서 근무표를 들고 있었다. 그가 근무표를 읽는 동안 방 안은 완전히 정적이었다. 마침내 남쪽 정원 경비대의 근무표가 나왔을 때 그는 월튼 피셔스 하사의 이름을 불렀다. 노련한 하사에게 이 임무는 평생의 꿈이 실현되는 순간이었다. 그는 내측 대형에 배치되었는데 이는 그가 예식 내내 샬럿 공주와 조지 왕자 바로 뒤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 자리는 상관들이 그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보내는 최고의 표시였다. 결속력을 한 번도 어긴 적 없는, 흠잡을 데 없는 전적을 가진 병사만이 맡을 수 있는 자리였다. 월트는 이 임무를 엄청난 자부심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수년간의 고된 훈련이 마침내 왕실 임무의 중심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게 해주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월트는 그날 오후 엄청난 성취감을 느끼며 궁궐을 떠났다. 그는 앞으로 있을 고된 리허설 전에 휴식을 취할 생각에 들떠 있었다. 그러나 운명은 잔혹하게도 갑작스럽게 그의 앞길을 가로막았다. 월튼이 복스홀 다리 근처에서 차를 몰고 가던 중 배달용 밴 한 대가 신호등을 무시하고 질주했다. 그 밴은 월튼의 차측면을 세게 들이받았다. 엄청난 충격력으로 월튼은 옆으로 심하게 튕겨 나갔다. 그의 오른쪽 다리는 찌그러진 대시보드 아래에 부자연스러운 각도로 끼어버렸다. 곧바로 무릎에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다. 구급대원들이 신속히 도착하여 부상당한 병사를 세인트 메리 병원으로 이송했다. 정밀 검사 후 정형외과 전문의는 암울한 진단을 내렸다. 월트는 후방 십자인대 파열이 심각했다. 의사는 부상 부위를 즉시 그리고 절대적으로 고정해야 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또한 최소 일주일 동안은 다친 다리에 전혀 힘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엄격한 의학적 지시를 내렸다. 그토록 바라던 임무를 잃을 위기에 처한 월트는 의사의 조언을 단호히 거부했다. 의사는 파열된 인대에 체중을 실으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래, 뻣뻣한 군대 자세로 몇 시간씩 서 있으면 인대가 완전히 끊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의사는 월튼이 영구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운동 능력 상실을 겪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암울한 의학적 현실에도 불구하고 월튼 하사의 내면의 결의는 꺾이지 않았다. 월튼에게 제복은 그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핵심이었다. 그날 저녁 명백한 의학적 경고를 정면으로 무시하고 그는 자신의 제대 서류에 서명했다. 그는 사복 바지 아래에 다리를 단단히 묶은 채 병원을 나섰다. 휴식을 취하는 대신 결연한 의지를 가진 병사는 곧바로 막사로 돌아갔다. 그는 의식 전날 하루 종일 비밀스럽고 고통스러운 의식에 몰두했다. 월트는 텅 빈 안뜰에 틀어박혀 끊임없이 바른 자세를 연습했다. 그는 손상된 관절에 온몸의 무게를 실었다. 타오르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그는 자신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육체적인 고통이 극에 달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목요일 아침이 되자 버킹엄 궁전은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왕실 행사를 보기 위해 궁전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월튼 피셔스 하사는 해가 뜨기 훨씬 전에 지정된 위치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예복은 흠잡을 데 없이 말끔했고 그의 자세는 흔들림 없는 군인의 위엄을 드러냈습니다.
상관의 날카로운 시선 아래 하사는 최상의 신체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는 샬럿 공주와 조지 왕자 바로 뒤에 자리를 잡았다. 그의 얼굴은 아무런 표정도 드러내지 않았고 부서진 무릎에서 뿜어져 나오는 극심한 고통을 감추고 있었다. 8시 15분 전 비팅 리트리트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행사는 8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었고 월튼의 교대 근무는 4시간 동안 절대 움직이지 않아야 하는 조건이었다. 1시간이 천천히 흘러가면서 육체적인 고통은 더 이상 감출 수 없게 되었다. 땀방울이 그의 굳은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오른쪽 다리의 감각은 날카로운 칼날 같은 고통으로 변해갔다. 점점 심해지는 고통 속에서도 월튼은 완벽한 대형을 유지했다. 그의 육체적 고통은 완전히 눈에 띄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행진 악대와 환호하는 군중 속에서 샬럿 공주는 자세를 살짝 고쳐 앉았다. 어린 공주는 날카로운 시선으로 위를 올려다보며 하사의 긴장된 얼굴을 살폈다. 놀라운 감정 지능을 발휘하여 그녀는 조심스럽게 뒤로 기대앉아 그의 안부를 물었다. 엄격한 군사 규율을 유지하며 월튼은 시선을 앞쪽으로 고정했다.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안심시키며 심각한 파열을 경미한 골절 정도로 치부했다. 조지 왕자는 이 조용한 대화를 엿듣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하사는 침착한 표정을 유지하며 어린 왕자에게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고 안심시켰다. 두 왕자는 걱정스러운 눈빛을 주고받으며 경계 태세를 유지한 채 경비병을 계속 주시했다. 2번째 시간이 흐르면서 하사의 건강 상태는 눈에 띄게 악화되었다. 그의 손은 옆구리에 떨리기 시작했고 다치신 다리에 심한 떨림이 생겨 자세가 불안정해졌다. 조지 왕자는 조용히 그의 떨림을 지켜보며 하사에게 휴식을 취하라고 권했다. 샬럿 공주는 카메라의 초점이 국왕에게 맞춰져 있으니 잠시 자리에 앉아도 되냐고 부드럽게 말했다. 월튼은 깊은 감사를 표했지만 제안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는 왕실에 대한 자신의 의무가 절대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지 왕자는 현실적인 논리를 펼치며 잠시 쉬는 것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것이라고 경비병을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그러자 하사는 심오한 진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실수를 알아채지 못하더라도 자신은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사실을 알 것이라고 했습니다. 군인의 명예가 얼마나 확고한지를 깨달은 젊은 왕자는 더 이상 논쟁을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의식이 시작된 지 3시간이 지나자 월튼의 체력은 완전히 바닥났다. 차갑고 축축한 기운이 온몸을 감쌌다. 턱이 굳어지고 팔은 뻣뻣해졌으며 시야가 흐릿해지기 시작했다. 마침내 멀쩡했던 왼쪽 다리도 엄청난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힘이 빠지기 시작했다. 자갈밭 위에서 그의 군화가 불안정하게 움직이자 뻣뻣했던 그의 자세가 흐트러졌다. 샬럿 공주는 다시 한번 그를 확인하려 돌아보았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조지 왕자는 하사의 주의를 끌려고 더 가까이 다가갔다. 월튼은 이미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다. 완벽했던 군인의 자세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하사는 심하게 휘청거리다가 부서진 무릎이 완전히 꺾였다. 그는 궁궐 바닥에 얼굴을 박고 쿵 소리를 내며 쓰러졌다. 샬럿 공주는 충격에 숨을 헐떡였고 조지 왕자는 재빨리 경보를 울렸다. 어린 왕자의 다급한 외침에 주변 경비병들의 엄격한 규칙이 깨졌다. 한 병사가 즉시 대열을 이탈해 월튼에게 달려갔다. 궁궐 의료진이 쓰러진 병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급히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샬럿 공주는 의료진에게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주기 위해 정중하게 뒤로 물러섰습니다. 조지 왕자는 깊은 불안에 찬 표정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2명의 경비병이 들것을 가지고 도착하여 월튼의 축 늘어진 몸을 옮겼습니다. 잠시 후 바클리 중위가 눈에 띄게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도착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왕실 아이들에게 사건에 대해 물었습니다. 샬럿 공주는 하사가 숨겨진 골절이 있었다고 고백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조지 왕자는 월튼이 복무의 특권이 신체적 위험보다 더 중요하다고 단호하게 선언했던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지휘관은 이 이야기를 듣고 전사한 경비병에 대한 새로운 존경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왕실 아이들은 행사가 끝날 때까지 놀라울 정도로 꼿꼿한 자세를 유지했다. 그들은 진정한 의무의 의미를 목격한 것이었다. 직후 근위병의 쓰러짐 소식이 언론에 널리 퍼졌다. 기자들은 개인적인 고통보다 의무를 우선시한 병사의 모습을 칭찬했다. 켄싱턴 궁의 닫힌 문 뒤에서는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하려는 노력이 한창이었다. 그날 저녁 찰스 왕세자와 왕세자비는 가족 만찬을 위해 자리에 앉았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근위병이 쓰러진 비극적인 사건으로 이어졌다. 왕세자비는 자녀들에게 근위병이 세인트 메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알렸다. 조지 왕자는 부상당한 남성을 방문하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표현했습니다. 부모는 처음에는 빡빡한 왕실 일정과 왕실 복지부의 개입을 이유로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왕자들은 단호했습니다. 그들은 방문하고 싶은 마음이 근본적인 책임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왕자들의 깊은 연민을 알아본 윌리엄과 캐서린은 결국 요청을 승낙했습니다. 그 토요일 아침 왕실 가족은 언론의 눈을 피해 조용히 세인트 메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는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한 극비리에 진행된 방문이었습니다. 병원 관계자들이 왕실 가족을 정형외과 병동으로 안내했습니다. 왕실 아이들은 위생 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겉옷 위에 병원 가운을 입었습니다. 그들이 소독실로 들어섰을 때 월트는 다리가 공중에 매달린 채 꼼짝도 할 수 없는 상태로 누워 있었다. 미래의 국왕과 왕비가 어린 왕족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자 그는 완전히 믿을 수 없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웨일즈 공주는 부드럽게 그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했다. 조지 왕자는 신선한 과일 바구니를 건넸고 샬럿 공주는 읽을 거리를 권했다. 가족들은 병사와 따뜻한 의미를 나누던 다 대화를 나누려고 했던 마트에서부터 잠시나마 병실의 음울한 분위기를 없애주었다. 친밀한 만남은 정형외과 전문의의 도착으로 잠시 중단되었다. 웨일스 왕자는 월튼 하사의 건강 상태에 대한 솔직한 설명을 요청했다. 의사는 월튼 하사가 서 있던 자세 때문에 후방 십자인대가 완전히 파열되었다고 설명했다. 복잡한 수술만이 유일한 해결책이었지만 상당한 위험이 따랐다. 웨일스 왕자는 가족이 떠나기 전에 군인 보험으로 수술비가 충당될 것이라고 확인시켜 주었다. 켄싱턴 궁으로 돌아가는 조용한 여정 동안 조지 왕자와 샬럿 공주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조지 왕자는 그 하사를 위해 실질적인 재정적 도움을 주고 싶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아이들은 복잡한 수술 비용을 자신들의 사비로 부담하겠다고 고집했습니다. 부모가 국가에서 재정적 부담을 지원한다는 점을 상기시켜 주었지만 아이들은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부모는 그들의 흔들림 없는 의지에 감동하여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전문 정형외과 팀 치료비로 600유로가 필요했고 어린 왕자의 개인 신탁 기금에서 직접 송금이 이루어졌습니다. 송금과 함께 부모는 하사관의 회복을 굳게 믿는다는 내용의 편지를 동봉했습니다. 수술은 다음 날 아침에 진행되었지만 수술 후 의료진의 브리핑은 월튼의 미래의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수술팀은 구조적 손상이 초기 영상 검사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심각한 합병증으로 주변 뼈 조직이 손상된 것이었습니다. 의사들은 월튼이 다시는 심하게 절뚝거리지 않고 걸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월튼의 현실은 급격하게 변했다. 휠체어에 완전히 의존하게 된 그는 왕실 근위대에서 더 이상 필요한 존재가 아니었다. 모든 정규 임무와 의례적인 직책에서 공식적으로 해임되었다. 절망적인 절정은 그가 지휘관의 행정실로 불려갔을 때였다. 그는 근위대에서 사임하라는 정식 요청을 받았다. 헌신적인 군인에게 제복을 잃는다는 것은 삶의 모든 목적을 잃는 것을 의미했다. 강제 사직 소식은 결국 쿵골 네트워크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곧 샬럿 공주와 조지 왕자의 귀에도 들어갔죠.
충성스러운 군인을 버리는 엄청난 부당함을 깨달은 아이들은 부모님을 급히 찾아갔습니다. 조지 왕자는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다리를 희생한 남자를 버리는 것이 얼마나 부당한 일인지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샬럿과 공주는 그 하사의 봉사의지는 조금도 꺾이지 않았다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윌리엄과 캐서린은 오랫동안 의미심장한 침묵을 나눴다. 그들은 자녀들의 주장이 군사 규정에 비추어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당한지 심사숙고했다. 부모는 동시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를 표했고 삼엄한 경비가 이루어지는 궁궐 안에서 극비리의 행정적 개입을 시작했다. 다음 달 전 세계 언론은 완전히 깜짝 놀랐습니다. 버킹엄 궁은 매우 이례적인 공식 임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월튼 피셔스 상사가 경비대 행정 부책임자라는 중요한 민간 직책으로 공식 승진한 것입니다. 신중하게 작성된 성명서는 그가 의례 조정 및 훈련 규정에 대한 상당한 권한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궁은 월튼이 여전히 왕실 핵심 측근에 매우 신뢰받는 인물임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중대한 행정 조치는 철저한 비밀리에 진행되었다. 월튼은 왕실의 개입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공식적인 퇴원 전날 저녁 그는 고된 물리치료를 받았다. 병원 간호사가 그를 병실로 데려다주며 휴대전화를 건넸다. 잠시나마 마음을 달래고 싶었던 그는 소셜미디어 앱을 열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적힌 버킹엄 궁전의 공식 발표문을 접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디지털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자신이 무용지물이라고 여겼던 무거운 짐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는 임무 수행 중 육체적으로 쓰러진 자신의 상황을 인정하는 감동적인 공개 메시지를 작성했다. 그는 이처럼 놀라운 방식으로 자신이 다시 살아난 것에 대해 더할 나위 없이 놀라움을 표현했다. 그는 웨일스 왕세자와 왕세자비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며 특히 조지 왕자와 샬럿 공주에게 특별한 감사를 전했다. 그는 어린 왕족들이 진정한 명예는 진정으로 인정받고 소중히 여겨지는 데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고 언급했다. 이 감동적인 온라인 성명은 군인과 시민 모두에게 즉각적인 반향을 일으켰다. 월튼이 새로운 직책을 맡게 되는 날, 그는 맞춤 제작된 예복을 입고 있었다. 그는 휠체어를 타고 버킹엄 궁전의 행정 출입구를 통과했다. 새 사무실의 자리를 잡기 전 그는 일부러 웨일즈 왕자와 왕세자비의 개인 공간에 들렀다. 휠체어에 꼿꼿이 앉은 월튼은 흠잡을 데 없는 군대식 경례를 선보였다. 웨일즈 공주는 진심 어린 따뜻함으로 그를 맞이하며 그의 새로운 삶이 온전히 그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라고 확신시켜 주었다. 이 조용한 존경의 교환은 외부 세계의 날카로운 시선과 완전히 단절된 채 이루어졌다. 월튼에게 있어 두 어린아이의 공감 어린 질문은 은혜로운 행위로 피어났다. 그것은 그의 정체성을 지켜냈고 그의 삶의 궤적을 영원히 바꿔놓았다. 그것은 왕실의 미래가 깊은 연민을 가진 자들의 손에 달려있다는 조용하지만 분명한 증거가 되었다.